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규입니다. 이 봄을 맞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고 많이들 하시는 게 화분 들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꾸는데 초록 식물만한 게 또 없겠죠. 요즘은 미세먼지 잡는 식물이 인기이기도 하고요. 또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식물이 주는 정서적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네, 미세먼지에도 좋고 봄맞이 인테리어에도 좋은 식물들을 포항시가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오는 토요일이죠. 23일 오전 10시에 포항 철길숲 오크정원에서 생명의 나무 나눠주기 운동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공기 정화에 좋은 식물 1인당 2개씩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예쁜 화분 하나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식물을 잘 키우는 편은 아니라서 드리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좀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시간이 된다면 꼭 가서 우리 사무실 공기청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국시대 오늘 첫 번째 순서 만나볼까요? 네, 첫 소식은 봄 화분만큼이나 싱싱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있는 양파가 쑥쑥 자라고 있는 경남 창녕으로 가보실 텐데요. 창녕에 위치한 양파 장류 체험관에서 양파 요리 체험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울려고 왔습니다.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이 양파는 너무 매워. 양파를 썰었어. 마지막으로 만든 문자. 야채만 들어갔는데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난 양파를 썰었어. 오늘도 난 양파. 아, 좋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국내 최초 양파 시베지 창녕. 양파 빼올리는 비닐이 밑에 요래 들어가는 거 다 요래 빼올린다 요래. 양파 빼올리는 거 하는 기야. 왜 빼올립니까? 원래 커지 요 밑에 들어가 안 크는 기라. 이른 아침부터 옹기종기 양파 육아에 한창이신데 도남튀기. 영삼튀기. 양파 마늘 많이 해요. 방금 아파 양 좋고 땅 좋고 물 좋고 양고 맛있고 안 썩고 야무고 안 썩고 맛있고 맛이 많이 나고. 이 끝도 없는 자랑에 이끌려 찾아간 곳. 양파 요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마. 창녕 양파 장류 체험관이다. 한눈에 딱 봐도 전해지는 구세어라 자부심. 네, 창녕양파 장류 체험관은 창녕양파 홍보를 위하여 2007년 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체험관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파 장류 우수성을 알리고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은 매우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고 1일 2회 매달 총 4회 체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 부문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만큼 품질의 가치와 우수성을 일찍부터 인정받아온 창녕 양파. 여기서 이렇게 막 급하게 오십니까? 아, 우리 개성했어요. 뭐 하시는데요? 양파 고추장에 체험하러 왔어요. 양파 고추장? 그것이 궁금하도다. 그래도 양파 가지고 담는 거를 잘 안 담거든요. 그래서 양파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직접 한번 담아보고 우리도 담아 먹어보려고. 두건의 앞치마까지 속전속결 어머니들에 반해 어딘가 살짝 어색한 아버님들. 모자 써야 되나? 당황함도 잠시 요렇게럼 두건까지 장착 완료. 2019년도 창녕 양파 체험관의 오늘 첫 수업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파 고추장과 양파 원 잡채를 하겠습니다. 체험관에서만 볼 수 있는 특급 레시피. 4인 1조로 요리각 잡아주시고 재료 준비 됐사옵니다. 첫 요리는 양파 고추장. 깍둑 썬 양파에다가 낯익은 초록색 병에 등장. 어머, 한 병을 통째로 콸콸콸콸콸 붓는다. 양파 고추장의 키포인트. 소주를 넣은 이유가 궁금하다. 물 대신 소주를 부어서 삶으면 나중에 고추장이 부패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장 기간을 좀 오래 하기 위해서 소주를 붓습니다. 이제 뭉근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 두 번째 요리, 양파 우엉 잡채를 시작해 보는데. 살이 안 들어. 사람 잡아먹으려고. 살이 안 들어가고 미끌미끌해 안 나간다. 먼저 곱게 채 썬 양파를 볶고 나면 당면의 역할을 대신해줄 우엉도 볶아. 색을 내는 오이까지 찹찹 마무리. 예쁘게 했지 얘. 하나하나 다 새로 해야 돼. 따로따로 볶아야 되거든. 따로따로 볶아갖고 한 테이블 앉아 먹어갖고 안 돼야 돼. 야, 이 사람들아. 그래 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는 속성아이가. 속성 레시피 공개합니다. 해병대 왕자 식단 1회에서 스타일은 그래도 맛은 좋습니까? 어이가 맛을 좌우로 한다. 걱정을 하지 마. 내가 틀린 맛을 남기게. 이번엔 양념장채죠. 그런데 양념장 했습니까? 간장. 생각을 당하는 곱하가 이게 왜 이래? 해병대 조공장 출신이요. 군대에서 식당에 있어서 해병대 왕자 식당에 근무했다. 오이 써는 법도 남다르다.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 하지만 그 위에 해병대 잡는 어머니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좀 어느 거 이렇게 지야 이렇게 해. 아니고만 이게 안 입어지잖아요. 아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손맛으로 버물버물 묻혀주면 완성. 맛 좋아요. 맛있어. 생소한 이름의 양파 우엉 잡채. 그 맛은 어떨까 궁금한데. 이거는 당면이 안 들어갔잖아요. 야채만 들어갔는데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제 양파 고추장만 남았다. 그런데 어디서 매운 냄새 안 나요? 양파 만지도 안 했는데 그러네. 아니. 왜 그러는데? 저 사람이 시원찮아갖고. 그걸 매부가 눈에 눈물이 줄줄 흘렸어. 눈물은 거두고 소주에 푹 익은 양파는 갈아서 조청과 소금을 넣고 휘휘. 고추장의 가장 큰 핵심은 다름 아닌 요 정성과 노력. 장맛이 좋아야 음식 맛도 좋은 법이니까요. 이게 고추장이 진짜 싫어하겠네요. 네, 생각보다 그런데 처음 안 들어봐서. 집에서는 이거 못 남아. 우리가 이거 한 사람 일할 때고. 이 양반. 더 가라야 된다. 서로 묻고 도와가며 만드는 양파 고추장. 가루하고 밀가루하고 넣으면은 그다음 고추장이 됩니다. 짜잔! 빛깔 한번 참 곱죠이? 조생종보다 그 단맛이 많이 나고 수분이 적은 만생종으로 해야 고추장도 맛있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 거의 사용하는 것은 만생종 양파로 사용합니다. 지금 또 저장되어 있는 양파는 거의 만생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파에 천연 당분이 우러나와 매운맛은 잡아주고 감칠맛은 높여준다고 하네요. 좋다. 은근하게 자연의 맛이 난다고. 이게 정체성이 너무 오래돼서 깐맛이 영들해요. 그러고 굉장히 담백해요. 사서 먹는 건 완전히 달라요. 직접 만들어서 뿌듯하고 몸에 좋은 양파까지 들어가서 더 맛있고. 같이 맛있게 만들어 볼깁니다. 그때 가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파 가지고 해본다는 건 처음이거든요.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저씨들이 짱, 신랑이 짱 하겠습니다. 맛있게요. 아삭 맵싹 시원했다가도 극강의 단맛까지 보여주는 팔색조 채소.
창녕 양파의 화려한 변신이 궁금하시다면 창녕 양파 장류 체험관에서 만나보세요. 네, 창녕 양파 장류 체험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양파의 10의 진만큼 양파만을 위한 체험관이 있었는데 이 양파 고추장과 양파 우엉 잡채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들도 만드는 거 보니까 저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추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파 우엉 잡채는 별미 건강식으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파 고추장의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양파 장류 체험관에서 월 4회 체험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봄 나들이 삼아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빅사이즈 맛집들을 모아봤습니다. 얼마나 크냐? 메뉴 하나만 시켜도 온 가족, 내 식구가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역대급 사이즈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기만 크다고 해서 전국시대 맛집 대열에 오를 수는 없겠죠. 좋은 재료는 기본이고요. 정성이 담긴 요리로 맛까지 인정받는 빅사이즈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메뉴도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토스트, 스테이크, 그리고 햄버거까지 진정한 빅사이즈 음식들을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난 건강한 돼지가 되지 않겠다. 오직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는 작심삼일 다이어터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간단하게 이거 하나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요새 다이어트 중인데요. 오늘 이거 하나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작 이거 하나라는 말에 속지 마라. 눈을 의심케 하는 거대한 비주얼에 놀라게 될지니 하루 종일 나의 위장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득대 사이즈 자랑하는 비주얼 갑 음식들이 나타났다. 맛은 기본, 크기로 승부하는 빅사이즈 맛집 로드로 함께 떠나보자. 아무리 점심을 든든하게 먹었어도 이 시간만은 절대 놓칠 수 없다. 오후 4시 내 위장을 유혹하는 한식 타임. 저녁 약속이 있는데요. 그전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간단하게 토스트 하나 먹으려고 들렀습니다. 예, 이 집에 특별하게 토스트가 맛있다 해서 이 집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햄, 치즈, 계란 등등 취향에 맞게 만들어 먹는 토스트가 여기선 좀 특별하다는데. 이게 바로 저희 가게 시그니처 토스트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큰 거야? 두 눈을 의심케 할 만한 비주얼. 난 분명 토스트를 시켰을 뿐인데 한 끼의 식사가 나왔다. 동일의 슈니첼이라는 음식에서 유래된 건데요. 수제 돈가스랑 치즈, 상추, 양파를 곁들여서 만든 토스트라서 이렇게 큽니다. 돈가스 위에 올라간 식빵이 작아 보이는 건 내 착각인가? 이 토스트 하나면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엄청 크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이즈라서 너무 놀랐어요. 양 많은 남자들이 먹기에도 속이 든든할 정도의 혜자스러운 사이즈. 수제왕 돈가스를 시켰을 뿐인데 토스트가 딸려온 듯한 느낌적인 느낌? 이런 토스트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한 입만 배워보았는데 너무 맛있었고 돈가스가 들어가 있어서 좀 느끼해 보였는데 먹으니까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져서 깊은 맛과 담백한 맛을 내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무려 40년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이곳. 긴 세월 속 숨겨진 이 집만의 비법이 궁금하다. 가게 2층에 위치한 고기 작업장. 쉿, 이곳에서 토스트 속 거대한 돈가스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여기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왜요? 여기는 이 공간은 저희가 40년 전통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의 단호하고 끈질긴 방어에 이곳의 비법 파헤치기는 실패.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지. 사장님 조금만 공개해 주세요. 네? 저희 토스트는 스타로 튀긴 고기에다가 저희만의 특별 양념된 빵가루가 더해져서 만든 돈가스가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고기 작업장에서 1차 작업을 끝낸 재료들은 1층 주방으로 집결. 빵 위에 상추 살것이 올려주고 거기에 새콤달콤한 케찹 옷 입은 수제왕 돈가스. 마지막으로 치즈까지 넣어 덮어주면 비주얼과 크기로 나의 위장을 압도하는 돈가스 토스트 완성. 자,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다. 누가 더 많이 먹을까 눈치 싸움할 필요 없이 모두가 배두둑히 먹을 수 있는 돈가스 토스트. 이거 하나면 오늘 간식 충분하다 충분해. 응? 토스트하고 돈가스하고 같이 먹으니까 일석이조예요.
정말 행복합니다. 생각보다 뭐 양도 많고 맛도 좋아서 저녁 약속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젊은 층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오늘 내 친구들하고 와갖고 같이 먹어보니까 진짜 막 푸짐하고 맛있네요. 진짜 이겁니다, 이거. 누구 코에 붙일까 싶었던 주먹만한 크기의 작은 스테이크를 떠올린 분들은 이제 그 편견을 버리자. 손톱만큼 작은 크기로 썰어 먹었던 스테이크는 이제 바이바이. 포크도 나이프도 필요 없다. 오직 두 손만 준비하면 만사 오케이. 여기서는 이거 없으면 스테이크 못 먹어요. 비닐 장갑은 필수예요. 갈비 뜯으러 것도 아닌데 스테이크 비닐 장갑이 웬 말인가 싶은 바로 그때 멀리서도 느껴지는 위대한 포스. 주문하신 왕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 혹시 벌칙이에요? 무려 30cm 육박하는 왕 스테이크. 4명이서 먹어도 한참 걸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양에 드디어 입이 떡 벌어질 지경. 이런 스테이크는 제 평생 처음 먹습니다. 아, 너무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느낌이에요. 고작 스테이크 하나 먹으러 왔을 뿐인데 소화제가 필요할 만큼 양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에 이런 스테이크는 처음이야. 성인의 얼굴을 가리고도 남는 그야말로 특대형 스테이크를 손으로 들고 뜯어 먹으니 이것이 바로 행복인가 싶다. 아시다시피 대구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뭐 스테이크 드시러 가셔도 뭐 조금만 해가지고 가격도 비싸고 한데 저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손님들 많이 양껏 드시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위대한 스테이크의 무게로 말할 것 같으면 무려 1.8kg, 약 3근. 특대 사이즈인 만큼 스테이크를 굽는데도 특별한 스킬이 필요할 듯한데. 수비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60도에 저온에서 고기를 진공 포장을 한 상태에서 물에서 서서히 익히게 되면은 육즙도 빠지지 않고 육질도 부드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초대형 스테이크를 맛보기 위해선 1시간 전 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수비드 방식으로 연해진 육즙, 거기에 불맛 가득 머금고 바삭한 겉옷 입은 스테이크는 그야말로 내 인생 캠. 주문하신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뜯어 드셔도 되고 썰어 드셔도 되고 어떻게 드셔도 다 맛있습니다. 자 그럼 아에이오오 입 운동해 주시고 왕. 입으로 고기가 쭉쭉쭉쭉 들어간다. 손으로 뜯어먹고 입으로 뜯어먹는 특별한 경험. 당분간 먹을 스테이크 오늘 여기서 우리 다 먹고 가요. 진짜 맛있네요. 이 집 스테이크 말고는 딴 집 스테이크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스테이크를 먹는 게 아니라 소를 한 마리 먹는 것 같아요. 아, 스테이크를 제가 이렇게 내 집 우리 가족이 전체 배부르게 먹는 게 처음입니다. 정말 좋아요. 꿀금 넘버원 메뉴가 치맥이란 건 옛말. 신우님에 질린 이들이 선택한 음식은 요새 햄맥이 대세. 여기 햄버거는요 엄청 커요. 혼자서 다 못 먹어요. 이 햄버거를 먹으려면요, 저같이 덩치가 좀 커야 되고 아니면 하루 종일 배를 좀 비우고 와야 돼요. 네, 주문하신 타워버거 나왔습니다. 한 입에 먹으면 이거 턱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체 몇 층이에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요. 햄버거계 끝판왕이라고 불러주세요. 저희 타워버거는 햄버거 높이만 해도 20cm가 넘고요. 햄버거 3개 정도 붙인 사이즈가 되는데 서빙했을 때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무려 20cm 높이를 자랑하는 햄버거. 성인의 한 뼘보다 더 큰 크기에 주먹을 몇 개 쌓아야 비슷해지는 높이. 나의 위장아 행복해질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큰 햄버거는 TV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실물로 보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은 햄버거인가 타워팰리스인가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비주얼이 엄청나네요. 예. 일단 제가 쏙 마음에 드는 거는 고기가 3개 있네요. 햄버거가 엄청 높아가지고 뭔가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얼른 먹어치우고 싶습니다. 비주얼만 탑이 아니다. 햄버거 빵 사이를 틈틈이 꽉 채운 재료들 역시 역대급. 타워 햄버거엔 재료 따위 아끼지 않는다. 맛있는 건 몽땅 다 들어갔단 말씀이다. 제가 원래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2년 전에 미국에 갔다가 메뉴북에 치킨 패티랑 소고기 패티 나눠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햄버거 빵 위에
치킨, 소고기로 꽉 채운 패티, 거기에 신선한 각종 채소와 소스 아낌없이 얹어 탑을 쌓아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미친 비주얼의 20cm 타워버거가 완성. 네, 주문하신 타워버거 나왔습니다.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 따윈 필요 없다. 맥주 한 모금에 타워버거 한 입은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 타워버거 먹방으로 오늘 받은 스트레스 저 멀리 날려버리죠. 맥주랑 햄버거랑 궁합이 좋아요. 여러 가지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맛이 엄청 풍부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이 햄버거가 크니까 질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질리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최고입니다. 보통을 넘어 곱빼기는 기본인 상상 이상의 빅사이즈 음식 열전. 맛있는 음식은 이왕이면 작은 것보단 클수록 땡큐 아닌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했으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고 오늘은 배 터지게 빅사이즈 음식을 정복해보자. 네,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의미 있는 연극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젊은 예술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연극 꽃길 프로젝트 팀인데요. 꽃길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귀향길을 그린 작품으로 위안부 문제라는 아픈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시작한 연극이라고 합니다. 네, 위안부 피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만도 그 피해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달 말 연극 꽃길이 대만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만 공연을 앞둔 꽃길 프로젝트.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서 쇼케이스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제 너랑 나랑은 일제강점기 시절 전쟁이라는 군합발에 무참히 인생을 짓밟힌 소녀들의 이야기. 무대 위에 연극으로 재현된 그 시절의 눈물. 허구라고 믿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진실. 세월이 흐른다 해도 결코 잊어선 안 되기에 몇 번이고 아픔을 반복하는 무대가 있다. 잊지 않기 위한 연극, 꽃길 프로젝트를 만나본다. 춘천의 젊은 연극인들이 분주하게 장비를 나르고 있다. 한 미술 전시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 파티라도 열리는 걸까? 저희 오늘 쇼케이스 낭독극 공연해요. 직접 조명과 음향 장비를 설치하며 작지만 이색적인 무대를 꾸미는데 보아하니 연극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연극 꽃길을 낭독극으로 만나보는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관객과 배우 간의 대화를 나누는 순서, 그리고 저희 연극에 들어가는 노래를 만들어준 런디라는 가수가 축하 공연. 오늘은 연극 꽃길의 예고편을 선보이는 날. 아버지! 저 식모살이는 안 했어요. 아버지같이 종살이는 안 했어요. 그럼 곧바로 도미야마로 가서 계속 군수공장에서 일했다고 하자. 꽃길의 두 주인공인 금주와 카네코가 한 번 더 호흡을 맞춰본다. 본 공연에 앞서 오늘은 낭독으로만 극의 일부를 연기할 예정이다. 저희가 이제 소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의 모습을 원작보다는 조금 더 간략하고 대신 그 포인트들은 딱딱 짚어서 그 소녀들의 가려고 부풀었던 마음, 그리고 좌절하고 내가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동이 트고 아침이 돼서 정말 이제 떠나야 되는 그 딱 시간이 왔을 때 그때 그 소녀들의 막 휘몰아치는 그 감정들,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느새 객석이 꽉 차고 쇼케이스가 시작됐다. 지역 공연에서는 흔치 않은 이벤트에 다들 관심이 집중되는데. 저희 꽃길 프로젝트는 2016년도에 결성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극단 26과 함께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알리고자 춘천의 젊은 연극인들이 뭉쳐 만든 작품 꽃길. 지난 2017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차례 이상 공연하며 해마다 많은 관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출연을 희망하는 배우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들 관심이 있고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연극으로 만들게 됐다기보다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연극이 이 꽃길의 원작인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걸 계기로 연극의 재미를 느끼고 지금까지 연극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연극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공연을 시작하게 됐고, 시작은 그렇게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일로 그런 추억으로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네, 이게 되게 연극으로서 많이 알리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일단 이때는 다음 공연에 대해서 진지하게 회의 중인 단원들. 올해는 유난히 논의거리가 많은 듯하다. 야, 피스 챙기면 피스가 비행기 치를 수 있냐? 뭐 같은 거? 짐 안에다 넣으면 되죠. 수화물에다가. 챙겨가야지. 아, 네. 저희가 이번에 공연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만에 가서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 말 대만 타이베이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는 꽃길. 해외 진출까지 성사된 것이다. 뭐 해외 진출이라기보다 저희가 이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 공연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일본의 피해를 받은 대만이라는 나라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직 살아계시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 위안부 피해 실상을 알리고자 그렇게 대만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낮은 대만의 현실. 단 하나뿐인 추모 동상은 일본 우익 인사에게 발길질을 당했고, 그런 수모보다 더 차가운 자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피해자들을 남몰래 눈물 짓게 하고 있다.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만 가고 현재 대만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단 2명. 이것이 꽃길 프로젝트가 다음 무대를 바다 건너 대만으로 결정한 이유다. 이 취지를 알리고 응원과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쇼케이스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기억해야 해. 말하진 못해도 꼭 잊진 않아야 해.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없어. 그러니 내 부탁을 들어줘. 일단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되게 엄청 영광이고요. 제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응원하고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싶고, 하루빨리 사과를 받아서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연극 꽃길의 테마곡을 라이브 공연으로 감상한 뒤 이번에는 배우들의 낭독극이 이어진다. 본 공연에 비하면 약식으로 선보이는 대본 리딩 공연이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생생하게 전해지는 배우들의 감정. 10도 안 가는 년이 아이까지 낳았어요. 사내아이였어요. 눈이 아버지를 닮았다고요. 우리 모두의 역사이기 때문일까? 객석 곳곳에서 참지 못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당시의 아픔을 어찌 그대로 재현하겠느냐마는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멀어진 세월조차 끌어당겨 후세와의 거리를 좁혀주는지도 모른다. 저도 엄마였답니다. 그렇기에 꽃길은 떠내려가는 역사를 붙들어 잡고 있었다. 공연 보고 나서 먹먹함, 슬픔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해 국내 공연 했으면 꼭 보러 싶어요. 2018년에 한번 봤었는데 낭독극으로 한번 보니까 더 새롭고, 낭독극으로 봐도 그 감정이 다 그대로 와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해외 공연은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을까? 해결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동안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
그런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공연을 꽃길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공연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서 이제 대만 공연도 가게 되었는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오빠가 해주면 안 될까. 달려나가서 복권이라도 하나 사겠습니다. 대표의 어깨는 무겁네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저희한테 큰 장벽이다 보니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의 그런 의미를 잘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후원해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 대만 공연을 가는 그 비용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목표 후원금의 95%까지 달성한 상황. 이제 조금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가능하겠는데요. 대만에서는 끊임없이 공연 문의가 들어오고 가만, 지금 이 메시지가 뭐예요? 벌써 전석 매진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연극 꽃길이라는 작품으로 일본의 만행을 알려서 사과를 받아내겠다.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국가적인 차원의 사과를 결국은 끌어내겠다. 그런 의도는 사실 없고요. 다만 저희가 연극하는 사람들이니까 작품 활동 통해서, 연극 공연 활동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잘 만들어서 이 공연을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때 실상은 어땠는지 감정적 공감을 조금 이끌어내는 일을 조금이나마 하고 싶어서 그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점점 줄어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점점 커져간다. 수십 년간 눈물로 버텨온 길이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기를. 되돌릴 수 없는 상처지만 치유해 나가는 길만큼은 눈부신 꽃길이 되기를. 더 많은 이들과 기억을 나누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눈물의 역사를 꽃길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도 이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길 바라며 꽃길을 펼쳐가고 있다. 꽃길 프로젝트 화이팅! 네,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이륙과 꽃길 프로젝트 잘 만나봤습니다. 본인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안부 피해를 알리기 위해 뭉쳤다고 합니다. 네, 연극 꽃길에 대만 공연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펀딩을 통해서 모으고 계셨잖아요. 다행히 189명의 감사한 후원자들을 통해서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대만 공연 무사히 잘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연극 꽃길을 전국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요. 지금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갯벌 위의 초록빛 보물이죠. 감태를 찾아 장흥으로 가보실 텐데요. 양식이 되지 않는 해조류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귀하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봄을 재촉하는 갯벌의 푸른 잎사귀 감태. 바야흐로 감태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특유의 바다향과 독특한 맛으로 남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초록빛 매력 덩어리. 맛은 물론 영양까지 두루 갖춘 바다의 보양식. 향긋한 바다 내음으로 입맛 돋우는 매력적인 감태. 만나러 떠나봅니다. 오늘은요, 달짝지근하고 쌉싸래한 맛을 가지고 있는, 또 이맘때쯤이면 꼭 만나볼 수 있다는 갯벌의 초록빛 보물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또 오염된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양식도 되지 않아서 아주 특별하고 귀한 해조류라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한 해조류를 만나러 장흥 회진으로 가보실까요? 갯벌 위에 초록빛 보물을 만나러 떠난 장흥의 덕흥마을. 주위에 바다가 많고 오염원이 없어 청정 갯벌에서만 자라는 감태를 많이 볼 수 있다는데요. 1년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갯벌을 품은 장흥 회진면 덕흥마을로 맛있는 감태 즐기러 떠나봅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이장님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초록색 보물, 갯벌의 보물을 찾으러 왔는데 감태 오늘 제대로 온 거 맞나요? 여기? 네, 제대로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마을이 감태로 해서 겨울철에는 감태 가지고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감태라고 하면은 덕흥마을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은 감태 역사가 한 40여 년 정도 되고요. 지금 계속 어르신 때부터 저희들까지 젊은 층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네. 40여 년의 깊은 감태 역사가 녹아있는 장흥의 덕흥마을. 그 명성만큼 감태의 수확량도 많은데요.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손질해줘야 하는 귀한 해조류입니다. 이렇게 손질한 감태를 밖으로 가지고 가서 밧줄에 널고 계시는데 무슨 작업인 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햇살을 받으시면서 뭔가를 막 널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태를 지금 네. 바다에서 뜯어갖고 와서 지금 널고 말린 작업이에요. 이렇게 감태를 또 이렇게 줄에 좀 곱게 이렇게 넣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말르면 걷어갖고 네. 이제 팔질 하잖아. 말리면 이거 생걸로 무채도 묻고 또 전도 볶아 묻고 여러 가지를 해라 이거. 오로지 햇볕과 해풍에 감태를 말려준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향도 맛도 더욱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 마을에 그런 감태를 작업을 했었던 건데 얼마나 됐을까요? 예, 오래전부터. 지금 한 60년대부터 하니까 네. 40년이 넘었죠. 예, 그때는 바다에 뭐 다닐 때 차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 다라이다 이고 와서 집에 와서 다시 빨아서 산중에 가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말려서 팔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 세월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잘 말린 초록빛깔 감태들을 보니 어르신들의 정성이 하나하나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들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감태를 네모난 틀에 넣어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들 모이셔서 뭔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마을에서 감태가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감태로 김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김하고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점은 일단 감태 향이 아주 진해서 김하고는 색다른 또 맛이 있어요. 일반 김과는 달리 구수하고 향긋한 감칠맛이 난다는 감태김. 진한 감태의 향이 가득 들어간 별미라고 합니다. 이 감태김, 만드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무작정 감태만 탁 올려놓는다고 해서 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노하우는 이제 바닷물에서 이제 씻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민물에 한 번 더 씻어서 이렇게 틀에 넣으셔가지고 아기 다루듯이 이렇게 펴가지고 뜨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은 저쪽에 건조장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햇볕과 바람이 잘 드는 건조장에서 하루 정도 말리면 완성이 된다는 감태김. 맛과 향이 더욱 깊어진 감태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감태의 또 다른 변신이네요. 제가 온 곳이 또 덕흥 마을이잖아요. 이 덕흥 마을 자랑도 좀 해주세요. 덕흥은 젊은 사람도 많고 주위가 바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태가 잘 자라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태는 오로지 100% 자연갯벌에서 12월에서 3월에 채취 가능하다는데요. 3월에도 제맛을 내는 장흥 감태. 제철 감태를 매일 나와 채취하신다고 하니까 신선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장흥의 감태 자랑 좀 해주세요. 감태는 우리 혜진의 감태는 이게 깨끗해요.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너무 진해서 참 좋아요. 맛도 좋답니다. 청정 지역에서만 자란다는 감태.
워낙 환경에 민감한 데다 조금만 오염돼도 자취를 꽁꽁 감추다 보니 하늘이 점지해준 곳에서만 자란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인데요. 금태라 불릴 정도로 귀한 해조류라네요. 이러한 금태들이 가득한 장흥회진 앞바다. 깨끗한 갯벌에서 나온 감태는 당연히 맛도 일품이죠. 맛과 향이 더 진한 장흥만의 감태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바로 장흥 갯벌인데요. 이 갯벌 어때요? 좀 특별한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회진 갯벌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네. 또 주변에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오염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곳이 특히 또 그 정남진 무상김이 생산되는 지역이라 갯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감태가 좀 더 유명하고 아주 향도 진하고 또 엽채도 굵고 아주 명품 감태가 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회진 갯벌에서만 볼 수 있다는 명품 감태. 한 번 맛보면 계속 맛보게 되는 마성의 매력을 가졌다는데요. 최근에는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덕흥마을만의 명품 감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태에는 칼슘,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풍부하다는데요. 바다의 영양덩어리 감태, 덕흥마을의 자랑입니다. 갯벌에서 채취한 감태는 세척장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맑은 갯물에 옮겨가며 여러 번 헹궈 갯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을 거칩니다. 어머니, 지금 감태를 이렇게 예쁘게 정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작업이에요? 감태를 깨끗이 세척하는 작업이요. 아, 이렇게 딱 봐서는 사실 그냥 매생이 같이 생겨가지고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매세랑 감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매생이는 검정색이고, 이거는 이제 파라의 복이에요. 그러면은 매생이보다 이 감태가 조금 더 그 푸른빛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매생이보다 더 푸른빛이 감도는 감태. 양식하는 매생이와는 다르게 자연적으로 갯벌에서 채취하는데요. 매생이는 익혀서 감태는 생으로도 먹는다고 합니다. 감태 요리를 위해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쌉싸래한 감태 김치부터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낸 밥 위에 감태를 묻힌 독특한 맛이 일품인 감태 주먹밥도 만들어 먹고요. 부드러운 감태전까지 다양하게 감태 요리를 즐기신다고 하네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감태전. 전을 먹기 위해 덕흥마을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간절함이 나타나는 얼굴들,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아, 드디어 이 고소한 냄새 맛있는 감태전이라고 하나요, 어머니? 감태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빨리 먹고 싶죠? 네. 안 되겠다. 이모도 하나만 먹여주면 안 될까요? 진짜 맛있어. 이 얼마나 맛있는지 표현 한번 해주세요. 싱하게 맛있어 보여요. 다시. 싱하게 맛있어 보여요. 싱하게 맛있대. 알죠? 근데 우리 옆에 동생은 또 노래 잘한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노래로 해주세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 고갯길. 와, 가수네, 가수. 요 칼로 이렇게 송송 썰어야 요 감태가 부드럽고 좋아요. 안 거칠고. 요 무도 좀 넣고요. 요 고추, 땡초 고추. 그리고 파. 이렇게 재료를 한껏 넣어 버무려주면 감태김치 완성. 맞나? 간이 어때요? 딱 맞아. 딱 맞아요? 오케이. 어머니, 감태김치 먹으면 우리 몸에 어디에 그렇게 좋아요? 어디에 다 좋다고요? 네. 어린이면 어린애, 어른이면 어른애, 이것은 다소로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약자들, 이 없는 사람한테 더 좋고, 네. 건강에도 좋고, 드셔보실래요? 네, 먹어볼게요. 네.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이 어떠십니까? 새콤달콤하고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진짜 제대로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우리 덕흥 감태 이리 덕흥으로 많이 살아오세요. 사랑합니다. 갯벌 위의 초록빛 보물 감태. 특유의 향과 독특한 맛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김, 주먹밥, 전, 김치까지 다양한 음식으로도 즐길 수 있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갯벌의 영양덩어리 감태. 감태의 매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장흥 덕흥마을로 놀러오세요. 네, 지응하게 맛있어 보여요 라고 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이 생긴 모양이나 요리하는 방식은 매생이나 파래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감태전 감태 김치를 보니까요. 바다에도 벌써부터 봄이 온 것 같아요. 1년 중 딱 3달 동안만 채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귀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감태는 불면증 개선에도 좋고요. 칼슘도 우유의 6배, 게다가 플로로타닌 성분은 지방세포의 합성을 늦춰줘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3월이 가기 전에 장바구니에 감태김도 한번 넣어봐야겠네요. 네, 갯벌 위의 초록빛 보물 감태까지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벚꽃 예보에 의하면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꽃이 필 거라고 하죠, 태균 씨? 벌써부터 설레네요. 짧은 봄 놓치지 마시고요. 잠깐씩이라도 시간 내셔서 짧은 봄 충분히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설레는 밤 되세요. 안녕.